안녕하십니까. 축구 성무패 교주입니다. 2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 성무패 참 어렵죠. 저도 매번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때는 대진표를 받아들면 조금 쉬워 보이는 대진표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 그 76회차는 제가 회원방에는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 업로드는 제가 시간상 조금 바쁘기도 하고 제가 대진표를 보니까 2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승률도 좋지 않은데 또 올리면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헷갈려 하실까 싶어서 안 올렸습니다. 업로드 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소액으로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77회차 데뷔를 한다고 공부를 좀 한다고 76회차 좀 건너뛴 점 양해 바랍니다. 축구 승무배 77회차 오늘 저녁에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21시 50분까지 토요일 새벽 02시 30분 두 경기 있고 새벽에 04시 45분에 라치오와 프레시노가 경기를 3경기를 합니다. 오늘 3경기 내일 새벽까지 하고 4번부터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로 경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잊어보지 마시고 구매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항상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가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주말 경기들은 금요일 날 가능하시면 구매를 완료하시는 게 저는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분석량이 느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자기 평소에 하던 루틴대로 분석도 하시고 가능하시면 금요일 날 마무리를 하시고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업로드는 제가 마킹을 전체 띄우지 않고 부분적으로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무승부나 패까지도 생각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최근 전적이라든지 퓨렌트 홈이 뭐 옛날에는 홈 극강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퇴색해졌죠. 그래도 지금 최근 전적이 말해주듯이 피오렌티나 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해보니까 단통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통성을 만약에 가시려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시고 조금 더 기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복싱 마킹 비슷하게 제가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자, 3번은 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1000원짜리 마킹은 물론 무승부나 패까지도 가능성 있는 마킹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단통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상 제가 한번 2등을 몇 번 했지만 그 중에 한 번이 라치오가 홈에서 굉장히 전승을 하고 있을 때 제가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치오를 놓쳐서. 그것도 무도 아니고 패를 해서 라치오가 그때 졌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2등 한 적이 아주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치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믿지는 않습니다. 선수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 세리의 경기 자체를 저는 분석할 때 그다지 최근 성적이라든지 홈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자, 4번은 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무나 패는 잘 모르겠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하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단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루턴 타운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그리고 첼시는 원정 성적이 안 좋고 최근 성적에 지난 경기 첼시가 홈이었죠. 그런데 원정팀이 선취점을 내고 첼시가 먼저 넣었죠. 크리스탈인가? 예. 그래서 충분히 1대1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홈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루턴타운이 최근 뭐 선수들의 화이팅이 조금 없다 연패 중이라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첼시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첼시 쪽으로 마킹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루턴타운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그리고 첼시가 원정 상황이 안 좋고 부상자 명단도 부상자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이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공격수 이런 어떤 패스 플레이가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죠. 특히 원정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첼시 감독이라면 충분히 선수비를 하고 기습 공격 쪽으로 가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현장 감독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뭐 그런 어떤 그 매치업이라든지 우리 생각하고 현장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승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엠폴리가 조금 공차는 스타일이 끈끈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근데 최근 성적이 칼리아리가 조금 굉장히 한 골씩 넣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칼리아리가 뭐 경고라든지 퇴장이 아니라면 충분히 한 골차 승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엠폴리가 충분히 열심히 하겠지만 엠폴리가 1점 이상 이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무승부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단통은 승.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무승부 단통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디네스의 최근 성적이 그리 나쁘지 않고 볼로냐 또한 굉장히 축구를 굉장히 필드 게임을 잘 하기 때문에 점수도 득점도 충분히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디네스가 충분히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슈팅들이 볼로냐 수비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7번 경기는 단통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만큼은 제가 볼 땐 볼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볼리가 최근 성적을 자세히 보시면 홈에서 또 아니면 원정에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풀럼과 벌리가 경기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때 풀럼은 벌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땐 국내 리그 전북현대나 뭐 울산이라든지 뭐 포항 정도라도 충분히 풀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풀럼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 자체가 그날 경기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벌리 쪽에 선택을 했고 풀럼이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죠.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이런 경기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무작정 뭐 어느 팀이 이길 것이다. 그것보다 최근에는 저는 뭐 기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가 심리적인 분석이 다른 분석이나 뭐 배당 분석이라든지 최근 전적을 분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각자 분석력을 이래 동원해서 하시지만 제가 볼 땐 최근의 대진표들 자체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팀들이 많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발 더 뛰는 축구,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팀들 쪽이 아무래도 승리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원정 상황이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원정 상황이 최근 전적이 안 좋았고 그렇다 하지만 브랜트퍼드 자체도 부상자 명단도 안 좋았고 또 최근 성적이 그러하듯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분석과 거꾸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또 복귀를 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지 슬퍼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스톤빌라까지 했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은 충분히 지난 경기 제가 공차를 보니까 충분히 브랜트퍼드 정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울버햄튼은 기세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명단도 좋아졌고 그래서 충분히 에버턴을 압도는 못하겠지만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저득점 차보다 양팀 공이 1점 이상, 한 2점 이상까지도 있는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자, 11번 경기는 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울버햄튼 성 선택을 했고, 자, 에시밀란 사스올라는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봤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무나 패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라스 베로나와 살레그린인데 요거 경기는 제가 처음에는 승을 선택을 했다가 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경기는 패까지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종 결정을 무로 단통으로 할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했냐면 엘라스의 최근 득점력, 그 다음에 살레니의 최근 원정 상황에서의 수비력 그런 거를 조합을 해봤을 때 무승부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팅엄과 맨유 같은 맨유입니다. 그런데 노팅엄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도 갑자기 좀 열심히 하죠. 그래서 물론 부상자 명단도 조금 좋아졌고 제가 볼 때 맨유가 지금 부상자가 전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감독과 여러 가지 팀워크가 굉장히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공격수들이 조금 더 반성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초라든지 이런 그런 부상자들이 좀 돌아와서 팀워크를 좀 다시 살려주고 그런 어떤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실력 평균 실력으로 봤을 때 그다지 상위 클래스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지금 현재 능력치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지금 현재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팅엄이 조금 열심히 하면 충분히 무승부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맨유 단통은 조금 꺼림직하고
노팅엄 단통도 최근 맨유의 수비력을 봤을 때 충분히 단통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유벤투스와 로마인데 물론 주축 선수들이 퇴장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벤투스의 끈끈한 수비력과 로마가 유벤투스를 잠재울 만큼 1대0 정도로 잠재울 만큼 그 정도 수비력이 안 됩니다. 원정 상황에서. 그래서 요 경기는 90분 전체를 분석해 봤을 때 언뜻 보면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단통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짜리 마킹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제가 복식으로 잠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제가 못 해드리고 제가 몇 군데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나폴리가 완승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을 마킹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느낌에는 단통은 무승부를 하시고 복식으로 패나 승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몬차가 이런 경기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리 팀에서 분명히 경고나 경고 누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볼 때는. 그래서 몬차 쪽이 경기 내용은 조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경기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단통으로 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아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엠폴리 쪽에서 극강의 수비력으로 버틴다면 제가 볼 땐 엠폴리도 한 방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엠폴리 쪽에서 차라리 선취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아리 쪽이 아마 다시 재역전을 하기에는 좀 시간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승무까지도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번 같은 경우는 엘라스와 살라리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언뜻 봤을 때는 승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패가 굉장히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마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킹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어디에다가 이번 경기는 어디 쪽에다가 세레이냐 2편이냐 그 다음에 다시 여 위에냐 다시 여 밑에냐 아니면은 차라리 지난번처럼 마킹을 한 장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지난 경기 회차처럼 마킹을 한 2장 정도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월도 2월이지만 지금 이 대진표 자체가 잘 보시면 강팀들이 홈에 주로 많이 앉아 있습니다. 유벤투스, 그 다음에 AC 밀란, 뭐 크리스탈, 에스턴빌라, 우디네세, 칼리아리, 아틀란타, 라치오, 나폴리 이런 어떤 대진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어떤 대진표가 이런 대진표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승부라는 거는 축구 경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승무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11명이서 충분히 수비를 한다면 충분히 무승부도 가능성 있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마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스톤빌라 무라든지 이 아스톤빌라 물을 마킹하시려면 이제 위에나 딴 쪽에 단통을 하시든 마킹 방법을 여러 각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한 1, 2만으로 마킹을 마무리 하셨다면 그런 마킹 금액을 2장으로 나누셔서 한 장은
홈 위주 아니면은 강팀 위주로 하셔서 복식으로 마무리하시고, 한 장은 강팀 위주로 하지만 굉장히 강공으로, 제가 볼 땐 좀 무리수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 내용적으로 무승부가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을 분석을 좀 하셔서 그런 경기들의 무승부나 역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이번 결과를 대비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준비를 하셔도 되고 세 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흘러가셔야 된다. 2월 금액이 많다 해서 제가 뭐 누구든지 간에 전세 보증금 빼서 배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2월이라는 거는 다음 회차도 2월 될 수 있고 그 다음 회차도 2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40억이 커 보인다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40억보다 7억을 독식하시는 게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5번 대진표를 다 맞춰서 40억을 독식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된다, 이 말이죠. 평소에 분석을 그다지 많이 하시지도 않으면서 돈 욕심만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2월도 됐고 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주말에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업로드 방식을 조금 더 길게도 하고 또 축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업로드 방향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 77회차는 자, 이것으로서 마치고,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꼭 1등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자들 되시고, 자, 교주마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